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이제 새로운 주제로 시작했는데 이 주제에 더 잘 맞는, 잘 어울리는 사주 구조를 첫 번째로 무관 사주로 가지고 왔어요. 무관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게 많이 알려진 게 있어요. 왜냐면은 사주 잘 모르는 사람들도 관 얘기는 다들 막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너는 관운이 좋기 때문에 뭐 합격운이 있다. 너는 뭐 관복이 있어서 나랏밥을 먹는다 있잖아. 아, 이거 말 조심해야 되는데 요즘에 뉴스에 맨날 뭐 관운의 사나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도배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에 대해서는 사주를 믿든 안 믿든 관심 없는 분들이라도 다 들어본 적은 있기 때문에 관이 좀 되게 대중적이라면 대중적인 키워드인데 거기서 이제 무관이죠. 없을 무도 이제 다 아는 거니까 말 그대로 관이 없다, 사주에 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걸 설명하려면은 이제 관이 있는 경우와 관이 없는 경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거부터 조금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관이 있는 사주들, 관을 좀 중요하게 쓰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 성격이 명분과 체면을 중시한다. 그리고 이제 무관사주는 반대야. 보여주기식 의전에 대한 혐오, 이렇게 벌써 이제 차이가 나요. 기본적인 성격에서. 관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시스템이에요. 전체적인 사회에 돌아가는 뭐 법이라면 법이고 꼭 법이 아니더라도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관습과 그냥 모두가 보편적으로 따르는 문화들이나 모두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제 비슷한 것들. 그냥 이 사회가 돌아가는 그냥 시스템, 거대한 시스템이라고 해서 큰 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사주에 관이 튼튼하거나 뭐 관이 좀 중요한 위치에 자리를 했다거나, 하여튼 관이 멀쩡하게 있어주면은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에 자기가 좀 잘 맞춰서 거기서 이제 돌아가려고 이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도 자기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왜 초반에 편관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자기한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열심히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라고. 관이 어느 정도 사회에 필요한 거고 사람한테도 그 관이라는 게 필요하기도 한데, 근데 관이 너무 편중되게 많았을 때 문제가 됐었는데 반대로 관이 아예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관이랑 무관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그러니까 관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사주에서 최고의 길신이라고 꼽는 게 정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관은 뭐 발을 정자가 생략됐지만 기본적으로 정관을 말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주에 무슨 기록을 뒤져봐도 최고의 길신 하나를 꼽아라 하면 다 정관이지. 정관을 그렇게 꼽는데, 이제 여기서는 근데 반대로 제가 오늘 주장하는 거는 정관보다 이제 무관들이 다른 삶을 어떻게 좀 살았을 때 더 잘 될 수 있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씨발 내가 자꾸 이제 부담스러워가지고 말이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게 된 거나 강의록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된 게 시대를 굉장히 다르게 태어나서 그래서 가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관이라는 게 전체적인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 근데 요즘에 살아가는 지금 시대가 전체적인 시스템이라는 게 다 뭔가 너무 빠르게 그리고 과하게 이제 무너지고 바뀌고 있잖아요. 아니 뭐 대표적으로 누가 지금 미국이 저렇게 난리가 날 줄 알았으면 무슨 뭐 AI가 막 생겨나가지고 막 뭐 직업이 다 막 바뀐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부터 이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냥 세상은 원래 그렇게 생겼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가 않게 되고 다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런 시대, 대격변의 시대에 관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와르르 다 무너지고 무너졌다고 하긴 좀 그렇고 크게 바뀌고 있는 시대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고 강의도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됐다라고 이 강의를 만들면서 나도 깨닫게 됐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뀔 때 명청 교체 시기, 명나라 말기,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 지구에 소빙하기가 와가지고 기상 이변 때문에 존나 추워져가지고
북쪽에 있던 여기는 이제 막 원래도 추웠지만 더 추워지면서 거기서 이제 북쪽의 오랑캐들이 이게 다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면서 명나라가, 없어진 건데, 그때가 단순히 뭐 중국의 왕조 교체, 뭐 이제 나라가 바뀌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게 다 대격변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때가 이제 소빙하기의 절정기였는데, 소빙하기가 다들 유력하게 추정하는 게 뭐 1300년대부터 뭐 1800년대까지 뭐 요 무렵을 말하는데, 근데 가장 정점을 찍던 시기, 완전 극한으로 이제, 몰아갔던 시기가 완전 피크가 1600년대 후반? 중후반? 뭐 이제 그때쯤인 것 같아요. 딱 그 명청 교체 시기, 이제 명나라 말기에서 이제 청나라로 넘어가자. 그러니까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제 명나라만 바뀐 게 아니라 이쪽 우리 사주 명리학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는 사주의 어떤 격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뭐 관이라는 게 이 길신이 정관이 얼만큼 고귀하게 자리를 잡고 있나. 사주가 딱 바르게 어떠한 흠집도 없이 딱 그 격이 고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주들이 부귀하게 살고, 이제 이런 이론으로 쭉 왔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말한 그 명나라 망해가던 이제 막 그 시기에 이제 장남이라는 명리학자가 있었어요, 명나라에. 근데 그 사람이 명리정종이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은 병약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기존의 고서들을 가지고 자기도 그때 공부를 해서 실제 사람들 만나서 사주 풀이를 이제 이렇게 막 해봤는데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씨발. 뭔가 막 부귀하고 고귀하다고 했는데 뭐 딱히 그렇게 뭐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반대로 그 이론서에는 엄청 부귀하고 고귀한 사주가 아니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되게 잘 사는 경우도 있고, 이게 너무 왜 이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도대체 뭘까? 나는 공부를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실전에서는 안 맞아?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걸 머리 싸매고 이제 공부를 자기가 이제 다시 이제 해서 나름대로 이론을 체계를 만든 게 병약설이에요. 사주에 이제 뭐 병이 있으면 약이 이렇게 이제 와줘서 약으로 병을 이렇게 치유해주는, 사주의 문제를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명이 더 부귀하다, 고귀하다,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존 이론에서는 사주에 어떠한 병도 있으면 안 돼. 병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주는 벨인 거야. 근데 완전히 장남의 이론은 그 반대인 거죠. 사주에 병이 있어야, 그래야 더 고귀하다는 그런 입장이니까. 완전히 그 기존에 있던 그 명리학 그거 이론이랑 완전히 이제 정반대되는, 상충하는 건데, 그래서 그 발표했을 당시에도 많이 이제 좀 논란이 있었고, 뭐 또 그 이후로도 이걸 또 그렇게까지 많이 안 쳐주는 것 같아요. 많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적천수, 뭐 무슨 막 자평진전 이런 거는 다들 많이 아는데, 명리정종은 오늘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대중적이지 않아. 잘 몰라. 많이 좀 사장이 되고 많이 안 쓰는 거죠. 장남의 이름도 지금 뭐 거의 다 처음 들어볼 거고, 그럴 정도로 이게 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 쳐주는데, 근데 그때 당시는 장남이 그런 이론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시대에 말했죠. 소빙하기. 명나라 망하고 있어. 그 시기니까. 그때는 근데 뭐 지구상에 그런 문제만 있던 게 아니라, 원래 문제는 그 한 가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의 불행이라는 거는 꼭 이제 꼭꼭 생리 터진 날 설사도 터지고, 내가 흰 바지 입었는데 꼭 이제 비 오고, 왜 이런 그지 같은 거야 인생은. 꼭 이게 문제가 하나씩 안 일어나, 사람의 인생은. 이제 원래 그런 거라서. 그 이제 뭐 날씨나 기후 변화 이제 이런 것도 문제인데, 그 와중에 또 이제 그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시기에 손에 꼽는 이제 막 몇 대 지진이 있대요. 그 역사에서 막 기록에 남는 이제 문명에서 그 중에 손에 꼽는 그 엄청난 대지진 중에 하나가 그때 그 명나라 망할 때 명나라 말기에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이 활동했던 시기에, 그 시기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그 대지진이 이제 일어났었고, 그리고 방금 말한 이제 그 기후변화, 원래는 이때쯤에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던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농사 기술법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씨알도 안 맥혀. 어때는 씨 뿌리라고 그랬는데 씨발 뭐 다 뭐 눈 왔어 지금. 뭐 눈이 녹지도 않고 비도 안 오고 말도 안 되는 막 이제 그런 엄청난 대격변의 시기에 이제 기후 변화가 있었고, 이런 상황이 되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약탈 막 하고 전쟁이 이제 존나게 일어나는데, 이제 피크를 찍는 게 이럴 때 왕들이 이렇게 좀 제정신이 아니야. 무슨 뭐 불로 불사의 약을 막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왜 이렇게 왕들은 자꾸 그 이제 국어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뭔가 막 영생을 꿈꾸면서 꼭 말년에 그렇게 이제
불로불사의 약을 이렇게 구한다면서 듣고 그러면서 백성들의 그런 상황을 돌보지를 않는 거예요. 나라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나라에서 나서 줘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런데도 필요 없어. 이제 왕은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굶어 죽거나 말거나 나 필요 없고 나는 내 영생 불로불사의 약을 빨리 찾아야 돼서 그러니까 세금은 또 존나게 걷어가. 안 그래도 백성들은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마저도 나라에서 뜯어가기만 하고 막 그러고 있었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면 내가 그 시스템에 잘 맞춰서 살아가면 그러면 안전해. 근데 이게 시스템이 족같아 지금. 완전히 막 지옥 불구덩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저 관에 껴서 들어가 있으면 안 돼. 근데 사람 성향이 관이 좀 발달해주고 이제 사주에서 길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좋은 사주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실제로 보면은 정말 그 사회 시스템 안에 어떻게든 자기를 좀 잘 끼워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해요. 요즘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데 왜 자살한 공무원들 막 뉴스 나오잖아요. 사실 그렇게 너무 상황이 안 좋고 그러면 그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와야 맞죠? 그러면 죽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 시스템에 딱 내가 있어야지 이 시스템 밖을 벗어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자기가 생존하지 못할 거다.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공포에 시달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자기를 죽이면 죽였지 벗어날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사람 성향이 그런 거죠. 그런 성향이 그쵸 계속 거듭 말하는 거지만 관이라는 시스템이 체제가 멀쩡하게 건강하게 유지되고 돌아가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 관이 발달한 분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데 그런 혼란한 시기에는 이런 분들은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야. 스스로 뭔가를 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멘붕이 오고 어려워하니까 장남이 본 게 무격한 게 그건 거예요. 원래 기존의 이론대로는 이 사주가 되게 좋대. 귀한 격이래. 그게 뭐 높은 확률로 정관이 발달하고 그랬겠지. 정관이 뭐 상하거나 이런 거 없이 상관 경관된 거 없고 적당하게 안정되기만 살고 이제 그런 평범한 평탄한 성격을 가진 요런 명들이었겠지. 그런 명들이 실제로 옛날에 관이 시스템이 괜찮을 때는 잘 살아갔는데 지금 이 시대는 나라님이 와서 뭘 구해주지 않아. 아무도 뭐 이렇게 누가 내 거 약탈해 간 거를 뭐 되찾아주지도 않고 내 억울한 일 당한 거 어떻게 누가 풀어주지도 않고 누가 날 보호해주지도 않고 나라에서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 사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혼자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원래 시스템은 야 네가 만약에 도둑질을 당했어? 그러면은 네가 가서 걔를 패면 안 되고 신고를 해. 그러면 관아에서 걔를 잡아다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네가 뺏긴 것도 되찾아줄게. 나라 시스템은 원래 그렇겠지.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은 신고해서 잘 잡아주고 그랬을 건데 근데 지금 상황을 말했잖아요. 전혀 그 시기에는 그런 게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할 때라고. 그러면은 누가 내 거를 훔쳐갔으면 그 처음에 신고했을 수 있지. 근데 신고했는데도 씨발 바뀌는 게 없어. 안 도와줘.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내가 가서 이제 후드를 패가지고 다시 찾아와야 되고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만 할 수는 없고 시키지 않은 짓을 혹은 뭐 하지 말라고 한 짓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성향이 되려면 무관이어야 돼. 무관이어야 그래야 이게 좀 유연하게 사고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어. 당연하게. 근데 관이 강한 분들은 아무리 상황이 좀 그렇게 안 좋고 급박해도 야 그래도 나라에서 우리한테 분명히 이렇게 말했잖아. 부모님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고 선생님도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 사회도 지금까지 뭐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야 그래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좀 더 계속 참고 기다리고 이제 이런 성향이 되는데 그렇게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그런 때 더 능력을 잘 발휘하고 진가가 드러나는 게 무관들인 것 같아요. 무관사주에게 황무지가 보호받지 못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억제하는 관이라는 브레이크를 떼고 내 엔진의 출력을 100%로 밟을 수 있는 아우토반이다라고 했죠. 그래, 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그거야. 관은 내가 쓰는 뭐 영광스러운 관, 명예 이것도 있고 그리고 나를 그래 기본적으로 극하는
글자란 말이에요, 관이라는 거는. 아니, 근데 일반을 극하는데 왜 그걸 길신이라 그래? 그쵸, 의아하죠? 이제 왜 그러냐면, 나를 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거를 비유할 때 그 치아 교정하는 교정기의 비유를 많이 해요. 치아 교정이 존나 아프죠? 불편하죠? 불편한데. 근데 그거 왜 해? 그거 하면은 치아를 고르게 예뻐지고, 훨씬 더 이제 관절이나 부정기업도 잡아주고, 아무튼 더 좋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야. 꼭 필요한 건데, 근데 이게 마냥 스무스하고 재밌고 즐거운 과정 아니죠. 존나 고통스럽고 나를 극하는 거죠. 근데 하긴 해야 돼. 필요한 거야. 치열이 막 엉망 돼가지고 막 이제 일본인들처럼 말이지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그쵸. 다 이제 좀 갈고 교정도 해서 깔끔하게 예쁘게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런 건데. 그러니까 나를 극하기도 하지만 나를 보호해주기도 하는, 나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글자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얘기를 했죠. 관이 없다는 거는 그런 의미야. 그래, 황무지 관이 없는데 이게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도 돼요. 관이 없다는 거가. 거기 아까 그 명나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사회 시스템이 그래 다 무너졌어. 나라님이 우리를 구제해주지 않아. 그래서 나라님의 구제를 기다리고 있으면은 내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발상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은 나라님이 안 계셔? CCTV가 없어? 씨발 그러면 그쵸.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제 그런 거예요. 나를 보호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 나를 억제하고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 무관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감시하는 사람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하고 이제 풀악셀을 밟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내 엔진의 출력을 100%로 밟을 수 있는 아우토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무관들의 성격의 이제 특성이 이게 규칙에 맞나를 고민하는 단계를 건너뛰고 필요하니까 지금 바로 해야 해. 이런 직관적인 행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사주에 관이 원래 있었던 애들도 그래 이렇게 하자면 할 수는 있죠. 사람이 다 어쨌거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하는데 근데 걔네들은 이게 뭔가 노력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관에 뭔가 이제 필터를 한번 거쳐야 되는데 근데 진짜 이렇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확 저질러도 되나? 막 눈치를 봐. 걔네들은 눈치를 보다 눈 딱 감고 이제 용기를 내서 이렇게 확 질러 실행을 옮기는데 얘네들은 원래 사주 자체에 원래 관이 없기 때문에 필터가 원래 없어. 원래 없으니까 원래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야. 왜 그걸 눈치를 왜 봐?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야 이거 빨리 해야 돼. 그냥 하는 거죠. 직관적인 행동력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절차나 위계 질서가 없어도 결과를 낼 수 있다면 파격적인 방법도 동원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이게 약간 좀 위험한 말인데 그래 무관들이 좀 평가가 안 좋은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나라나 뭐 관습이나 법이나 이런 게 사실 다 쓸데없는 게 아니라 필요하니까 만들어졌을 거잖아요. 어느 정도 진짜 조금 그런 걸 지켜줘야 맞는 부분도 있는데 무관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그걸 아예 머릿속에 생각을 하니까 막 법을 무시한다기보다는 좀 머릿속에 없다? 그거에 가까운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관이 발달한 애들은 절대로 저지르지 않을 일들을 얘네는 당연하게 저지르는 게 있어. 그래서 관을 잘 지키고 살아야 하는 시스템을 잘 지키고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에는 무관들이 굉장히 좀 살기가 힘들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렇게 살지만 이런 황무지 관이라는 시스템이 다 무너져가고 있을 때 그때는 이런 애들이 더 자기 능력을 잘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게 드라마에서 본 건데 그 체르노빌 원전 터진 거 그거를 넷플릭스에서 이제 뭐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서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오는 게 이제 원전 다 터져서 수습해야 되잖아요. 사고 수습해야 되는데 거기 그 상황이 그 현장이 너무 위험하고 좀 그래서 뭐 어떤 기술로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뭐 로봇 같은 것도 투입하려고 그랬고 기술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정도의 방사능과 그 정도의 열기면은 이 기계도 먹통이 돼.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뭐 전문 인력이 어떻게 가서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뭐였냐면
광부들 있어요. 석탄 캐는 광부들. 그러니까 뭐 전문 교육을 받은 막 뭐 방사능과 물리학적인 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일평생 그 산속에서 광부로 살던 그 광부들인데 그 광부들이 투입이 돼요. 근데 이제 그 광부들한테 가서 이제 그 나라에 좀 높은 사람이 내려와서 이제 그거를 부탁하러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나라의 높은 사람은 수트 깔끔하고 깨끗한 걸 딱 입고 정장 입고 멀끔한 하얀 얼굴에 이제 그렇게 이제 갔는데 광부들은 다 이제 막 시커먼 얼굴 다 시커매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후질근하게 있는데 그 높은 양반이 가가지고 자네들이 가서 이런 거 일을 해줘야 되겠다 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막 약간의 자존심 싸움이 약간 오가다 하여튼 결론은 마지막에 광부들이 오케이 우리가 하겠다 투입돼서 이제 일을 하러 가겠다라고 하는데 가면서 그 수트 멀끔하게 깔끔하게 입었던 그 양반 어깨를 이렇게 가슴을 탁 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시커멓게 묻히고 가. 그 석탄 그거 먼지 막 있잖아요. 그거를 다 이제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한 명씩 가면서 이 어깨를 탁 치고 가는 거야. 다 한 명씩 광부 여러 명들가 여기가 시커매고 다 더러워지는데 나는 뭔가 그 장면이 뭔가 상징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사고는 그 깨끗한 옷 입은 양반들이 쳤는데 근데 결국 수습은 뭐야 아무것도 없는 먼지 뒤집어 쓰고 그러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수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상황에서 그 광부들이 투입됐어서 그래서 그 사고 현장이 수습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고 현장을 수습하려면 그 많이 배운 고학력의 그 높은 양반들, 이렇게 배지 달고 있는 이제 그런 관에 있는 양반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할 수 없어. 그런 거 하나하나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관이랑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 광부들. 거기에 뭐 보호장비나 이런 것도 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덥고 막 열 장난 아니고 막 물바다야 씨발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광부들은 맨몸으로 들어가서 진짜 그냥 그렇게 맨손으로 삽질해가지고 그렇게 수습하거든요. 황무지라는 게 이런 거예요. 명나라 막 그 명청 얘기한 것처럼 제대가 무너진 거야. 이 시스템 뭐 지킨다고 씨발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모든 게 다 무너진 비상사태잖아요. 그런 때에는 그거 하나하나 씨발 다 허락받고 막 뭘 다 뭐 검증을 하고 이게 규칙에 맞나? 씨발 그럴 시간에 삽을 떠야 된다고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 형식적인 절차나 위계질서가 중요한 때가 있고 그게 씨발 이제 필요 없는 때가 있는데 무관사주들은 이게 되게 잘 맞다는 거죠. 형식적인 절차나 위계질서 같은 거 다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무관들이 황무지를 택했을 때 더 잘 맞다. 이제 그러면 이 무관들이 왜 그렇게 사고 방식이 돌아가는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조금 이제 사주 얘기, 이론적인 얘기를 조금 이제 해보자면은 관이 발달한 애들은 기본적으로 재관인으로 사고 방식이 흘러가요. 재관인이고 이제 무관들은 비식재야. 비식재로 흘러가는데 관이 발달한 애들은 재관인으로 흐르니까 먼저 성과를 내 뭔가를 일을 해서 관을 위한 성과예요. 근데 애초부터 이거 성과는 나를 위한 성과라기보다는 관성을 위해서 조직에 내가 뭔가를 성과를 해서 조직에다가 이렇게 바쳐. 그러고 나서 이제 조직이 관이 결제를 해줘, 인정을 해줘. 너 이런 일을 했구나, 너 이런 성과를 냈구나 하고 나를 인정을 해줘. 그러면서 나를 대우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이제 결제를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인성이 하는 일이 첫 시간에 뭐라 그랬어? 일간인 나를 생겨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일간이 거기서 나의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성이 발달한 애들이 그렇게 조직의 시스템에 열심히 몸바쳐 일하는 게 그거야. 결국에는 관의 인정을 받아서 일간인 내가 생조를 받아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재관인으로 흐르는 건데 근데 무관이 되면은 이게 좀 사고방식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 비식재 위주로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기 쉬운데 이제 비겁이 그렇죠. 나의 의지죠.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 주장하는 그런 건데 나의 의지, 나의 욕망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식상은 실제 행동. 그래서 비겁에서 바로 식상으로 행동을 해서 그러고 나서 재성으로 이제 결과물을 얻어서 내가 취하는 거야. 이렇게 흘러가는 거다 보니까 관이 있는 애랑 관이 없는 애랑 사고 방식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무관인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어떤 형태로 살아가야 그래야 이제 더 적성에 잘 맞날까.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이 아닌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또 나오는 게 그거야. 그냥 프리랜서인 1인 기업. 그치. 야생이죠. 프리랜서나 이제 1인 기업이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와닿지 않아. 저는 프리랜서 이런 거 싫은데요. 저는 그렇게 월급이 고정적이지 않고 이런 것도 싫고 1인 기업, 저는 사업 같은 거 진짜 너무 싫어요. 한 번도 제가 사업해야 된다는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럼 이제 이 뒷얘기 해줘야 돼. 출퇴근 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고 따로 이제 그런 게 정해진 게 없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 거고, 그리고 복장 규정도 없고, 그리고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으로 가셔야 돼요 하면은 맞아요. 제가 원하던 게 그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거는 관이 없다고. 관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나를 극하는 곳이라고. 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런 게, 이런 환경인데, 그런 관이 세상에 어디서 있으면 만들어 봐봐. 하여튼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 살면서. 앞으로는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는 난 본 적이 없거든요. 과거에 있었다는 소리도 못 들었고. 그래서 맨날 무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프리랜서 해야 된다, 뭐 네 사업 해야 된다, 네 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를 저는 이제 조금 더 친절하게 풀어줄 뿐이죠. 출퇴근 시간에 대한 그게 규칙적으로 맨날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다 그걸 시간 엄수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 없고, 복장 규정도 왜 옷을 뭘 입고 나오든 지금 나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저도 선명해서 옷은 정장을 스트를 입고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것도 딱 단정하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 막 뭔가 규정이 하나하나 되게 빡세게 있었으면 동업은 못한다 했을 것 같아. 잠깐은 나도 해볼 수 있겠죠. 프로젝트성으로 그걸 강의 찍는 동안은 해볼 수 있는데 올해는 같이 못 가겠다 이랬을 건데 아무 그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이제 이렇게 자기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를 하던가, 그게 아니면 모든 세상의 관이라는 거는 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맨날 무관들한테 프리랜서 타령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성과급제나 인센티브가 있는 조직. 그러니까 서열이 아니라 내가 한 만큼 가져가는 구조들이 있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 이 부분 때문에도 좀 많이 못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성격이 좀 굉장히 좀 급하고 열정적인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를 이만큼 냈으면은 그만큼 조직에서 나를 더 인정해주고 보상을 더 해주던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전 시간에 얘기했죠. 회사는 기본적으로 그런 곳이 아니라고. 이런 인센티브제, 영업직 이런 쪽은 그래, 그런 곳은 회사여도 그래, 내가 한 만큼 가져가는 곳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일이 아니고서야, 이런 인센티브 있는 조직이 아니고서야 대부분은 그래요. 일 더 한다고 절대 돈 많이 안 줘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기반의 업무.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묶여있기보다는 단기로 치고 빠지는 형태. 그래, 다른 게 다 안 되면 이거라도 어떻게 좀 지켜야 돼. 그래, 무관인 분들도 완전히 관이라는 곳에 절대 발도 들일 수가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오래 못 버틸 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 하지도 말고, 제가 그래 상담 때도 이 얘기 많이 해요. 이렇게 좀 관이랑 좀 관련이 없는 그런 이제 손님들 이제 볼 때마다 정규직을 애초부터 찾지도 마시고 이제 처음에는 계약직 이렇게 들어갔어도 나중엔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막 이런 거 노리지도 말고, 위에서 나를 그렇게 정규직으로 바꿔주자고 말을 해도 그래도 거절하고 나와라고. 절대 거기 오래 짱박혀 있을 생각 하지도 말라고. 애초부터 시도조차 하지 말라고. 그냥 거기는 들어갈 때부터 여기 길어야 1년이다. 내가 분명히 말했어. 길어야 1년이라 그랬지? 1년은 있어도 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맥시멈 1년이야, 맥시멈. 맥시멈이 1년인 거고, 이제 몇 달짜리, 이게 제일 좋거든요. 이렇게 잠깐은 그렇게 있다가 나올 거면은, 그럼 또 생활 잘해요. 왜냐면 끝이 있으니까. 버틸만 하기도 하고, 또 본인도
여기가 내가 쭉 있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막 주인의식 가지면서 필요 이상으로 쓸데없는 짓을 안 하고 딱 내가 해야 될 것만 깔끔하게 하고 가는데, 그게 근데 원래 관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의 태도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프로젝트성으로 잠깐 여기 투입됐다가 일 끝나면 안 볼 거야, 난 갈 거야. 이제 그렇게 옮겨 다녀야, 그래야 관에서 어떻게 일을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지. 그게 아니면은 어렵다. 그리고 그래, 이 또 무관도 종류가 여러 종류잖아요. 그래, 재성이 많은 재다 무관이 있고, 또 이제 비겁이 강한 비겁다 무관이 있고, 또 식상이 많은 이제 식상다 무관이 있고, 이게 또 다르단 말이에요, 다. 인단을 여기 지금 안 넣은 게 첫 시간에 우리가 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표는 안 만들었는데, 어디 보자. 그래, 제다부터. 이제 제다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핵심 욕망이 실리예요. 실제 내가 얻는 이득. 그래, 이런 분들은 그래 의외로 막 회사의 규율을 뭐 따르는 거나 뭐 이런저런 뭐 규칙을 따르고 이제 막 무슨 규정들 있죠. 그런 거는 좀 어쨌든 또 잘 지켜요. 그거에서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진 않아. 근데 결국 그거야. 씨발,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시간 동안 이렇게 뛰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 월급이 씨발 이게 맞는 거야? 막 계산기를 두들겨 봐. 그럼 내가 앞으로 몇 년을 하면은 뭐 월급이 얼만큼 이상 돼서, 그러면 내가 몇 살쯤에는 한 이만큼 버는 것 같은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게 안 나오거든요, 월급으로는. 그래서 현타가 존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다녀. 결국엔 뛰쳐나오게 되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상담 때 저랑 이제 무슨 대화가 많이 오가냐면, 취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당시에는 자기가 회사를 그만둘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아예 없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자기가 백수였던 때보다는 월급을 어쨌거나 적든 많든 받긴 받으니까 너무 행복하거든. 만족스러워. 나 이렇게 살 수 있다면 평생 이렇게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싶어. 나 일하는 거 별로 스트레스도 안 받아. 너무 좋아. 재밌어. 조직 막 그런 뭐 규율 같은 거, 죽 같은 것도 그냥 살만해. 이 사람들은 좀 금융치료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제자들이. 그래서 아무리 뭐 상사들이 지랄 연병을 하고 막 뭐 진상들이고 해도 뭐 통장에 돈 그치는데 됐지, 뭐 어차피 돈이라는 건 다 추잡스럽게 버는 건데 뭐 그런 걸로 스트레스 안 받는데, 말했죠, 시간이 지나면은 돈이 이 사람이 생각하는 만큼 벌리는 게 아니니까, 월급은 오르는 게 막 그렇게 엄청 천문학적인 액수로 막 늘어나지 않죠. 쥐꼬리만큼 이제 조금씩 이제 오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오는 게 돈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조금 먹고 나면은 회사를 뛰쳐나와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그럼 이해를 못해.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지금 말고, 지금 이제 행복하게 다니시다가 나이를 이제 몇 살 정도 먹고 나면 이때쯤에 본인이 좀 돈에 대한 욕망이 커져서 그만두게 될 거다 하면, 이제 안 믿다가 나중에 그 시기가 되면 다시 와요. 다시 와서 진짜로 그만두고 지금 뭘 하게 됐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상담을 오고 이러시는데, 돈 때문에 보통 이제 실리 때문에 이제 그만두시고, 비겁다는 실리보다는 자기 자존심이에요. 그래, 이런 분들이 좀 손해를 많이 보죠. 사실은 저기 조금만 더 붙어 있었으면은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고, 아니면 좀 더 내 연봉이 올라가고 내가 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잘 풀릴 수 있었는데, 씨발 근데 그게 안 돼. 야, 내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약간 이런 과죠. 그래서 비겁다들도 관에 못 있어요. 그래, 이런 분들도 상담 때 이제 보는 게, 회사에서 돈 같은 거 주고 직급이 높고 막 그래도 왜 그냥 나를 너무 소모품처럼 부품으로 쓰고, 야, 너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우리가 돈을 너한테 이만큼 주니까 또 당연히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이런 사람들은 그만둬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돈 많이 주면 안 그만두겠지. 근데 비겁다는 돈을 존나 많이 줬더라도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면은 이 돈으로도 보상이 안 돼. 족같아가지고 이제 뛰어나오는 거죠. 회사를 못 다니고. 자기 자존심이 제일 중요한 핵심 욕망이에요. 그리고 식상다는 표현. 상관 때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이 표현을 못하게 하면 그게 이제 병이 되는데, 관은 기본적으로 그래, 상관이랑 관이랑 씨발 어떻게 이게 맞물리겠냐, 씨발 당연히 안 맞지. 관은 식상짓을 못하게 하는 거고 식상은 관을 깨트리는 거고, 이러니까 당연히 부딪혀요.
식상이 발달하신 분들은 왜 내가 회사 나오는데 에어팟을 끼고 있든 옷을 뭐를 입든 화장을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야 씨발 내가 지금 이거 일하러 왔잖아 그럼 이거 일만 하면 되지 왜 내가 니들이랑 무슨 뭐 누구가 뭐 이번에 뭐 승진을 하니까 같이 가서 뭐 축하를 해줘야 되니 막 뭐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뭐 먼저 이렇게 드리고 뭐 해야 되니 막 이런 것들 왜 그걸 내가 왜 해야 돼 이게 지금 내가 월급 받는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내가 에어팟을 끼고 있든 후드티로 입고 오든 씨발 쓰레빠를 신고 오든 내가 내 일만 잘하면 됐지 뭐 복장이랑 무슨 상관이야 씨발 이제 이런 걸 제일 이해 못하는 케이스들이 이제 식상다들인데 요즘은 근데 조금 옛날보다는 이게 바뀌어가고 있어서 조금씩 이거가 좀 풀린다고 해야 되나?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고 했는데 근데 그래도 식상다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건 아니야 아직까지도 그래. 그리고 이제 갈등 원인으로는 계속 제가 얘기했죠. 실리 돈이라고. 이게 돈이 됩니까? 그거야. 나한테 뭐 이걸 시켰어. 그래서 내가 이거 해가지고 네가 시킨 거에서 내가 그래서 돈을 더 벌어? 이게 나한테 이득이 돼? 이게 돈이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여기에 의문이 가기 시작하면 그 회사는 못 다니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그리고 이제 비겁다. 자존심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왜 굽혀야죠? 그래.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못해요. 비겁자들은. 지는 게 이기는 거라 씨발 그게 무슨 족 같은 소리야. 그럼 난 이기고 질란다. 이렇게 하겠죠. 정면 승부? 꼭 정면 승부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 뭐 술술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사실 이제 가면을 쓰고 이제 음흉하게 그런 게 좀 회사라는 곳은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게 이 사회에 꼭 필요하다가 아니라 회사를 다니려면 내 생각이나 내 의지를 다 드러내서는 안 되고 속으로는 내가 존나 칼을 갈고 있어도 앞에서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죠. 비겁자들은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굽히는 게 아니라 속으로는 내가 전혀 굽힐 마음이 없어도 근데 앞에서 신용만이라도 요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서만큼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겁자들은 씨발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상다 이건 틀렸습니다. 그 관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문제가 없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원래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근데 이 식상자들은 그런 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비효율적이니까 이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인데 왜 씨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자꾸 계속 하냐고. 이해가 안 돼. 족 같은 거야. 이제 나오는 거죠. 회사들이거는 이제 재단 같은 경우는 노력 대비 보상이 적을 때 말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30대에서 40대 넘어갈 무렵에 많이 나와요. 보통 재성이 많이 발달한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아무래도 재성이 발달했다는 거는 정제보다는 편제 성향이 강한 건데 이 정편제도 정편관처럼 많이 달라요. 정제 성향이 되면은 돈을 내가 꼭 소비하고 지출을 해야만 거기서 내가 쾌감이 느껴지고 도파민이 터지고 만족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내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이것만 봐도 거기서 너무 행복한 거야. 만족감이 거기서 이미 난 지금 너무 살맛이 나고 너무 행복해.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뭔가를 소비하고 지출을 하게 되면은 통장 잔고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또 받아. 내가 뭐 맛있는 걸 먹고 좋아하는 거 뭐 사고 뭘 한다고 아무튼 내가 원하는 거에다가 썼어도 거기서 느껴지는 만족감은 크지 않아. 그냥 내 통장 잔고가 줄어들었다는 거가 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소비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제 성향이 깔끔하게 좀 잘 지켜지는 분들이 돈을 잘 모아요. 이런 분들이. 그리고 이제 반대로 편제는 정반대로 이쪽은 돈이 이렇게 통장에 있는 것만 봐서 행복하고 이러지는 못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써야만 소비와 지출에서 만족감을 크게 느끼시거든요. 애초에 돈을 버는 이유도 그걸 쓰려고 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마인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을 잘 못 모아요. 이 사람들은 편제 성향이 있는 분들은 돈을 잘 모아서 부자가 되시는 게 아니라 큰 돈 버는 방법을 깨우쳐서 그러니까 내 몸값을 올려서 그래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지 정제들처럼 돈을 차곡차곡 잘 모아서 부자가 되는 이제 그런 길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어쨌거나 회사를 열심히 이제 이렇게 다니고 있다 보면은 정제 성향이 발달한 애들은 편제가 껴들지 않은 애들은 같은 기간을 직장인으로 일을 했는데 그때쯤 가보면은 이 정제들은 막 집도 샀고 막 돈도 막 통장에 막
많이 모아놨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편재들은 없거든요. 빚은 없으면 다행이지. 사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막 마통 뚫어 있고 이미 씀씀이 졸라 커져 있어. 막 자기는 아무것도 막 재산이라고 할 건 없이 나이만 많이 먹은 막 그런 상태인데 이 다른 친구들 돈 잘 모아놓고 이렇게 안정을 찾은 친구들이랑 보니까 내가 이제 현타가 졸라 오는 거야. 근데 사람이 계속 아무것도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나도 돈을 그래도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안정적으로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도 회사에 붙어 있어가지고는 안 나온다 그랬죠. 답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월급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돈은 잘 모이지는 않고 나는 계속 일은 하는데 계속 거지야. 이런 생각이 들면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겁다는 계속 한결같아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그러니까 그때 그 새끼가 나한테 그 상사가 나한테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내가 거기 다닐 수 있을 건데 그 씹새끼가 나한테 그딴 말만 안 했어도 이런 걸로 퇴사하시는 분들이 비겁자들이 많아. 나한테 개인적으로 되게 멋있는 것 같아. 내가 족밥이라서 그런가? 자존심이 없어서. 자존심 처음부터 날 때부터 원래 없었어. 근데 식상당 같은 경우는 내 뜻을 못 펼치게 할 때 그래. 그러니까 분명히 이 회사에 이런 문제점이나 비효율적인 게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디어를 이 회사에다가 이렇게 제공을 하면 이 회사가 분명히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회사에서 자꾸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 이 대표적인 예시가 그 에디슨하고 테슬라 이야기인데 원래 테슬라가 에디슨의 회사에 전기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던 직원이었어요. 근데 그 에디슨 회사가 테슬라가 보기에는 지금 방식의 이 전력 공급하는 이 기계 장치보다 자기가 개발한, 자기가 고안해낸 이런 식으로 전력을 공급을 하면은 훨씬 더 안전하면서 비용도 저렴하게 더 이제 생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에디슨이 가볍게 쌩깠어. 무시를 했어. 그랬더니 테슬라가 족같아가지고 뛰쳐나와서 자기가 이제 전기 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제 에디슨하고 라이벌이 되었죠. 나중에 이게 약간 비슷한 거예요. 회사는 말했잖아요. 너한테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라고 한 적이 없어. 내가 널 뽑은 이유는 지금 이거 고장난 거 좀 고치라고 그거 하라고 너한테 돈 주고 줬는데 왜 씨발 하라는 건 하지도 않고 무슨 뭐 새로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 회사는 원치 않는다. 그게 하고 싶으면 내가 뛰쳐나가서 내가 해야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생존할 수 있는가? 제자 같은 경우는 용병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회사를 거래처로 생각하고 철저히 비즈니스로 대할 것. 그래. 제자들이 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주인의식을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성이 금융치료가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회사라는 곳이 처음에 돈을 잘 주지, 그치, 월급 따박따박 맞춰서 주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돈이라는 월급이 보상이 이렇게 나오네? 라고 이제 그걸 한번 느끼면은 노력을 존나 하는 거야. 회사를 거래처로 생각을 해야지 돈 받은 만큼만 일하러 와서 일하고 깔끔하게 나는 이제, 마무리, 바이바이. 나는 여기 지금 용병이야. 여기, 내가 여기 뼈를 묻을 곳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비겁다 같은 경우는 이쪽이 더 어려운가? 대체 불가의 실력을 만들어야 된다. 비겁다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정치질이 안 돼. 처세술 이런 게 안 돼. 아니 너무 투명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그러면 정치질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나를 찾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체 불가능한 그런 인재가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존나 오래 걸리긴 해. 이런 압도적인 실력이 있으면 씨발 애초에 회사를 안 다니지. 그래서 비겁다들은 내가 관의 시스템에 끼어 맞춰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돼야 된다. 나의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쪽이 훨씬 더 본인의 신상이 이롭다. 이제 이런 거죠. 식상당 같은 경우는 콘텐츠와 불만을 말로만 하지 말고 창작물이나 결과로 증명할 것. 상관 얘기하면서 말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가 불만이고 뭐가 이상한 것 같다 생각하면은 말을 하지 말고 콘텐츠를 만들고, 한강 작가도 글을 써서 소설을 써서 자기의 주관을 이제 드러냈고
또 막 제시카도 얘기했죠. 자기가 할 말이 있는데 인터뷰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뭐 눈 가리고 아웅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눈 가리고 아웅을 했다는 거야. 눈을 가리긴 가렸어. 그렇게 콘텐츠화를 해야 식상자들은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오늘 앞에 개소리가 길어가지고 예시는 좀 짧게 할 건데 이제 방금 말한 무관들인데 뭐 재다 무관, 뭐 비겁이 강한 무관, 그리고 이제 식상에 강한 무관 하나씩 이제 예시를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이 재단은 판빙빙이에요. 판빙빙이 그래 한때 진짜 엄청 잘 나갔지. 판빙빙이 지금은 강제 은퇴 당했죠. 이제 내가 중국인이 아니니까 나도 그 사회가 지금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팩트는 판빙빙이 지금 중국에서 활동을 못하고 중국 정부에서 싹 다 지워버린 거야. 이름 자체가 아예 판빙빙이라는 이름이 검색이 안 되게 다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제 판빙빙이 중국에서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나라의 중국 관에 그거에서 뭔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뭔가를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중국 정부 하여튼 뭔가 밉보였겠지. 아무튼 관에 밉보인 거야. 밉보인 게 있고 처음 스타트는 탈세였어요. 그래. 뭐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탈세는 팩트거든요. 무슨 공안과 어쩌고 저쩌고는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탈세부터도 그쵸 관의 시스템을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아무래도 공산주의다 보니까 그런 세금 걷어들이고 뭐 사유재산 이런 거에 존나 예민하대요. 한국도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겠지만 여긴 진짜 그게 빡세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세금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거야. 처음에 그래서 판빙빙이 처음에 그런 의혹 탈세 가지고 어쩌고 이제 기사 막 뜰 때는 처음에서 코웃음을 쳤어요. 판빙빙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저 새끼들 또 왜 저래 이러면서 무시하다가 그쵸 지금 보면은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성향이 관에 좀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관의 눈치를 봐가면서 그런 걸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분이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중국 정부에 납작 엎드려서 어떻게 날 좀 다시 좀 잘 봐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하려고 해외에서 시동 걸고 있더라고요. 이제 사주를 보니까 이해가 돼. 그래. 나한테도 같아서 이제 관에 어떻게 이제 샤바샤바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못하겠다 이 사주면. 돈이 제일 중요하신 분이었어요. 선생님. 그리고 이제 이분은 신화의 에릭인데 이분이 그래 SM에 있었어. SM에 있을 때도 신화가 나쁘진 않았죠. 괜찮았는데 근데 내가 알기로는 신화가 처음으로 대상을 받은 게 SM 나와서인 걸로 알고 있어. SM에 있을 땐 대상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왜냐면 SM에서 주력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밀던 거는 HOT였고 신화가 SM에서 원하는 주력 상품 아니었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SM에 있을 때는 최고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엄청 얘네들을 이렇게 최고로 해주지는 않아. 그러다가 SM을 나와서 자기들이 단독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신화가. 그러고 나서 대상을 받았어요. 신화가. 대상도 받고 이 사람이 그래 아이돌 그룹의 리더의 무슨 되게 올바른 예시 해가지고 자주 거론되는 것도 다 SM에서 나오고 나서 그런 거지. 그때만 해도 진짜 신화를 좀 많이 안 쳐줬어요. 근데 SM 나오고 나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전성기가 시작이 됐다. 잘 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방탄소년단의 정국인데 얘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게 지금 그래 보면은 정충년, 무신월, 병월 되니까 이제 무관이죠. 무관이면서 식상이 이렇게 이제 강한 식상생장하는 병인데 얘가 처음에 방탄으로 데뷔하고 이제 그럴 때는 지금 그 하이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빅히트 존나 이제 그 지하실에서 연습하던 이제 그때 얘가 되게 특이한 게 슈스케 처음에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엄청 많은 여러 회사들에서 명함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때 이제 어리고 잘생기고 이러니까 명함을 되게 많이 받았고 대형 기획사에서도 받았는데 근데 굳이 얘가 빅히트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회사들을. 그래서 대형을 안 가고 이제 왜 대형을 안 갔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냥 이 빅히트에 그게 되게 뭔가 그 언더그라운드스러운 그게 마음에 들었나 봐. 그러니까 그때 방시혁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BTS 막 빌보드 가고 막 이제 그런 걸 하려던 게 아니었고
이제 막 힙합 그룹을 만들겠다고 처음에 그렇게 오디션을 열고, 방탄 멤버들을 하나둘씩 모은 건데, 그러니까, 정말 이제 언더그라운드스러운 진짜 제대로 된 정통 힙합을 막 좀 제대로 된 음악을 할 이제 막 좀 그런, 이렇게 중2병 애들의 이제 그거를 흑염룡을 감성을 이제 자극하는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얘를 꼬드긴 것 같은데, 대형 회사들은 왜 관이잖아요. 막 꽃미남들 예쁘게 화장하고 뭐 누나 사랑해요 뭐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런 거 족 같은 거 없는 거야. 뭔가 멋있게 나도 그냥 이제 힙합 하면서 이제 막 그런 거 해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온 거 같더라고요. 얼굴은 씨발 꽃미남 같이 생겼는데 근데 지금 왜 요즘에 이렇게 뭐 이래지면 이러고 나오는 거 보면은 왜 대형 안 갔는지 알 것 같아. 성격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사주에 맞게 그래 빅히트 잘 들어갔어.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날라다녔어. 인기 제일 많죠, 방탄에서. 근데 문제가 하이브가 됐어, 빅히트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빅히트가 아닌 거야. 존나 그러니까 뭐 얘가 그때 당시에 되게 싫어했었던 그 대형 회사들 있죠. 그 회사들보다 훨씬 더 하이브가 더 관스러워졌어. 더 관습이 빡세지고 이러니까 갈등이 졸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통제가 되겠냐고 이미 그 커버렸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면은 통제가 됐겠지만 이미 컸어. 그리고 그 회사에서 얘가 지금 제일 돈 잘 벌어다주는 캐시카우야. 통제가 안 돼. 회사에서도 어떻게 얘를 못하는데, 근데 얘도 회사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그래서 이거 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 너무 궁금해. 얘는 관에 있을 수 없는 앤데, 근데 그래서 관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관이 아닌 관처럼 보이지 않는 회사를 일부러 들어가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회사가 씨발 너무 관 오브 관이 됐어. 얘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네,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친구예요. 하이브가 얘를 곱게 놔줄 리는 없고, 얘도 뭐 하이브로 나갈 생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되려나? 회사는 그럼 얘를 또 어떻게 통제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오게 만들고 굴리려나? 답은 모르겠는데, 지금 그래 이런 예시 가지고 온 게 그거예요. 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무관들의 특성들, 성격들을 보여주려고 지금 예시를 가져온 거지, 이사주가 좋다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런 무관들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는 게,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게 갖추어진 그런 대기업, 딱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알만한 그런 딱 멋있는 그런 회사, 안정적인 회사에서 안정적인 월급 받고 나는 왜 그런 거 못하게 하냐, 왜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대기업을 못 간다, 너는 관운이 없으니까, 너 사주에 관이 없으니까 너는 관복이 없어, 그런 회사 운이 없어, 이 뜻이 아니라 회사 말고 다른 데에서 너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거기서 너는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 해주려고 오늘 얘기가 존나 길었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